자, 요거 정보 비대칭 나갑시다, 얘들아. 근데 사실 요거는요, 약간 사회 지문 중에서도 경제 지문의 탈을 쓴 법 지문이 아닌가. 1문단 갈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그치? 투입 비용의 차이가 나니까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밑줄로 바로 떨어질까요?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사는 역선택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에 1번 선지 갈게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맞니, 얘들아? 네, 그래서 요거 정답은 아니었죠? 1번은 맞는 얘기. 자, 그럼 계속합시다. 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역선택 문제, 그러니까 고객들을 이제 약간 보호해 주나 봐. 자,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인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뭐야? 역선택 문제를 막기 위한 어떤 원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거지, 그치? 왜? 정보가 부족해서 바가지 쓴다라는 거잖아. 자, 계속해서 공급자에게 잠깐만, 강제한다. 아, 법이니까 강제하는 거구나. 이해됐니? 근데 누구한테 강제한다라는 거야? 공급자. 여기서부터 이제 법지문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11번에 2번 선지 갈게요. 성분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방식이다. 맞나요, 얘들아? 네, 요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4번 선지 갈까요? 11번에 4번 선지.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이 된다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겠죠, 얘들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문단만으로도 1번, 2번, 4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거 현장에선 이렇게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왜냐면 이게 어느 선지가 어느 문단을 건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들아.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는 언제 넘어오는 거라고 했지, 실전에서? 이런 문제는요, 12번. 기억, 니은 할 때 겸사겸사 넘어와서 내가 만약에 기억, 니은 할 때 이거 넘어와서 1, 2, 3문단까지 읽었다면 그때 초반에 풀 수 있는 거 풀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2문단 가겠습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을 한다. 지금 실제 사례를 하나 줬어요, 얘들아.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나는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계속 읽어보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게 실성 있는 지문 아니니? 역시 이런 거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읽으면서도 관심이 가잖아. 그치? 요즘 막 말이 많은 지문이니까. 자,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렵다. 얘들아,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야? 알기 어렵다라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정보 비대칭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잖아.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없잖아, 얘들아. 그 정보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아까 1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낮은 품질인데 비싼 가격 주고 산다니까,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계속할게요. 정보 비대칭이 일어나. 계속할게요. 이렇게 정보 비대칭은 허위, 과장 광고가 만들어내는 거였구나. 이해됐어요? 이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얘들아, 주체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주체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다, 얘들아. 사업자는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자, 첫 번째 나왔어. 누구? 사업자. 얘는 서비스를 뭐 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자, 계속할게요. 요 사람한테는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이거 AI로 만든 광고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얘한테는 뭐 했다고, 얘들아? 강제력이 있는 거였구나. 자,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 잠깐만, 얘들아. 누구라고? 정보 제공자. 얘는 뭐라고, 얘들아? 정보를 만들어서 뭐 했대? 게시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게시하는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자, 뭐가 나왔어요? 플랫폼이 나왔다, 얘들아. 플랫폼은 뭐예요, 얘들아? 요 만들어 놓은 거 게시한 거를 뭐 한다고?
유통하는 사람. 이해됐어요? 요 사람들 싸잡아 묶었다 얘들아 지금. 요 둘은요. 그와 같은이 누구야? 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봐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강제성이 있다 없다? 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온라인 상거래에서 사업자에게만 강제성을 주지 말고 누구에게도 강제성을 주자. 뭘 강제성을 주자라는 거야? 광고에 대해서 AI면 AI다. 여기 지금 한 의사가 나와서 막 얘기해. 막 이거는 이렇게 여기. 왜냐면 의사가 나와서 막 뭔가 얘기를 하면 되게 막 신뢰성이 가잖아. 하지만 그 의사가 AI로 만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때? 신뢰성이 그만큼 가지 않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하게 하는 강제성 여기에도 줘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밑줄이었죠.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표시하지 않으면 비대칭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계속할게요. 정보 개입에 관해서 엇갈리는 점. 얘들아 앞에 봐. 강제성을 띈다. 강제성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정보 개입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해됐어요?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보 개입의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스몰 a를 읽었지만 이거 나중에 할게요, 얘들아. 알겠죠? 야, 한번 하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선지가 하나 있었거든. 13번 넘겨봐. 잘 봐. 이거 진짜 많이 틀렸는데 나도 사실 조금 그래. 읽어볼게요. 식품 판매자 누구? 갑. 이거 빨간색으로만 읽어봐. 아마 다 이렇게 읽었을 거야. 나도 처음에 이렇게 읽었거든. 아, 무슨 얘기하면 창피한가? 그럴 수 있지. 나도 사람인데.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에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판매자 갑과 플랫폼 A가 주체로 등장한 거지. 두 게시물을 모두 익명으로 게시가 되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자, 요걸 읽는 순간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빨간색만 쫓아와봐. 아이고,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벌을 안 받겠구나. 판매자인 갑은 벌을 받고 플랫폼은 벌을 안 받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거든, 이거를. 근데 이게 왜 틀렸지? 주황색이었어, 주황색. 주황색 봐봐. 갑은 효능을 판매자이긴 한데 갑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봐봐. 판매한 게 아니고요. 갑은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했어. 그럼 지금 갑은요. 앞에 봐봐. 이거야. 지금 이거를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처벌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2번 선지거든. 근데 나만 이상한 거니? 나는 솔직히 이 선지 보고 쫙 좀 했거든. 읽어볼게요. 갑이 그 동영상, 근데 그걸 갖다가 싹 노려. 지금 이 2번 선지에서. 갑이 그 동영상에 가상 의료인을 등장시켜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은 A로 인해서 제재하지 못한 A가 뭐였어요? 이 법이었거든 얘들아. 이 제재하지 못하겠군. 난 이거를 틀렸다고 생각했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 갑은 판매자니까. 근데 여기 이 지문에서는 갑은 판매자지만 판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게시 행위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은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자체를 생각하고 그치 법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법을 때리는구나. 이게 원래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반성. 요거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거 현수야 자면 안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번 선지 갈게요. 얘들아, 13번에 1번.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시킨다. 맞죠? 정보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제재하지는 못한다. 맞지? 플랫폼 A는 제재할 수가 없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 정도 하고 우리가 스몰 A는 처리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3문단으로 갈 겁니다. 3문단 가도 돼요? 3문단 갑시다.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시장의 자유시장 이론. 얘들아, 자유시장 이론. 이게 기억이네.
기억이 뭐라고? 앞에 봐. 얘네가 지향하는 게 뭐라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야? 정보 비대칭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 자, 읽어볼게. 여기에 따르면 표현의 진이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이게 뭐냐면 앞에 봐. 경쟁이야, 경쟁. 자유 경쟁이야. 예를 들면 진실만을 말하는 광고가 있어. 근데 허위나 과장만을 말하는 거지 같은 광고가 있어. 근데 어차피 얘네끼리 붙게 돼도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되니까 현수야, 누가 여기 자유시장에서 얘네끼리 경쟁 붙게 놔두면 결국 얘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망하게 될 거라는 게 지금 얘네 생각이야. 이해돼요? 요 물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현의 진이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현은 기본권을 보호한다. 얘들아,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소리가 뭐야? 제재한다, 안 한다? 잘 읽어. 얘들아, 미국에서는 위험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 기본권을 보호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 앞에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할 거야. 이거 말 국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봐. 이거는 너희 정시대비한 생각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돼. 위험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얘들아 바꿔봐. 위험한 거는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럼 또 하나, 우리 아까 전에 강제성을 가진다,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말 바꿔보면 제재한다, 제재하지 않는다잖아. 앞에 봐. 말 하나만, 여기 안 나왔지만 붙여볼까? 요 파란색이 지금 나온 말이죠. 현수 앞에 봐. 위험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보호해준다라는 거는 제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뜻이지. 그럼 얘는 지금 제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제재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요런 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다시 갈게요. 잘 봐. 파란색 물결 표시 밑에 읽겠습니다. 원래는 앞에 봅니다. 요 친구들에게는 정부가 뭐 하면 안 된다?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읽어볼게요.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를 하고, 얘들아 기본권으로 보호를 한다. 이거 말 바꿔볼까 얘들아? 그러면 정부가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 안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필기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했다. 와, 말 봐봐. 플랫폼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라는 건 얘들아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나라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진이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알아서 도태될 의견은 도태될 거라는 거야, 얘들아.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어요? 요렇게.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앞에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요 두 줄이었지만 사실 요런 정보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 이런 걸로 선지 만드는 거라니까,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 정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니은의 역할로 가겠습니다. 근데 잘 봐. 우리 기억에 대해서 읽었으면 기억 빨리 지금 처리해보자, 얘들아. 12번에 기억으로 갈게요. 현수야, 그만 자. 자, 1번. 기억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야, 가치가 있든 없든 허위든 아니든 지네끼리 경쟁하다가 사라질 정보는 사라지게 놔두라고, 얘들아.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자, 1번은 틀린 말이었고요. 자, 2번. 기억은 미국인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자, 봐봐. 위험한 표현이라고 나오지. 앞에 봐봐.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위험하지 않은 걸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선지에서는 뭘 설명해요? 위험한을 설명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래서 이걸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재진수를. 이해됐어요?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위험한 표현을 보호해, 안 해? 보호 안 해야지. 얘들아, 말 바꿔봐. 위험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봐봐. 보호하는 결정적 근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은 안 했네요. 자, 근데 우리 5번에 기억할까요?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 요거는 나와 있었죠. 방금 회색깔. 이해됐나요? 네, 기억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4문단. 시장의 자유시장 이윤에 대한 비판. 오케이. 알았어. 앞에 봐. 지금부터 누구를 비판할 거야? 니은. 나 이거 비판할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앞에 봐. 이걸 비판한 얘는 뭐야? 아, 나도 지들끼리 경쟁해서 한쪽은 없어지게 자연스럽게 놔둬. 근데 그러니까 뭐야?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 그럼 얘네는 무슨 의견이겠니?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초록색깔 아니죠? 분홍색깔 가겠습니다. 시장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 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 오. 써볼까? 비판 쪽 뭐래요, 얘들아? 진실한 정보보다 뭐가 더 많다? 허위나 과장이 더 많다라는 문제가 있네. 이럴 때는 아이고 앞에 봐. 이럴 때에는 앞에 봐요. 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해. 이럴 땐 누가 개입을 좀 해줘야 돼. 개입을 해줘야 돼.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 분홍색만 떠서 읽어볼까? 허위 왜곡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 때문에 여기도 분홍색 칠걸.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쌤 봐봐.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정치적 성향에서 뭐 A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 나는. 이해돼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좋다라는 글을 내가 막 그 당에다가 올릴 거야. 게시판에다가. 근데 도윤이 이름으로도 올려. 건우 이름으로도 올려. 준원이 이름으로도 올려. 막 올려. 한 몇백 개 올렸어. 알바생 써가지고.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것은 진실한 정보야 아니면 허위 가장이야? 허위 가장이야. 왜? 사실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마치 여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되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 소리를 여기서 지금 할 거야. 그래서 다시 분홍색 읽어볼까요? 쫙 읽어볼게. 허위 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사안의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왜곡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은 나도 오케이 인정. 그 기억이든 니은이든 회색은 공통범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적 근거는 좀 내가 갖춰서 얘기할게.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 이게 뭐야? 자율적으로에다가 밑줄 쳐. 이게 뭐야? 기본권 보장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가 하는 게 미흡해. 그럼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기본권 자체는 내가 보호를 해줄 건데 이거 플랫폼 애들이 우리 차이가 있었죠. 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흡하더라도 개입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플랫폼이 미흡하면 개입을 해야 돼 라는 정도는 차이가 났다라는 거야. 하지만 둘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얘들아? 표현의 자유권, 나 기본권 인정. 이해됐어요? 그거는 공통점. 회색깔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니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갈게요. 자, 12번에 3번 가겠습니다. 니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한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 반대로 얘기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선지 아니야? 이제 이런 선지는 니들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앞에 봐. 이런 거 읽을 때 이미 느낌이 왔어야지. 아이고 이거 뒤집어서 낼 수도 있겠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정보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얘들아 이거 미리였어 얘도? 얘도 기본권은 인정.
근데 미흡할 때 참견한다니까,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갈게요. 니은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는 인정해준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 하고 우리 5문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 초록 색깔로 가겠습니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내가 이제 아까 예를 든 게 괜히 든 게 아니야. 이게 나오기 때문이야, 얘들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잘 읽어야 돼. 초록 색깔. 이거 사회지문의 말장난 앞에 봐. 방금 내가 해준 거 있지, 이거. 요거. 요거에 대해서 똑같은 말장난. 요거 잘 처리해야 돼. 사회지문은 이런 것만 잘 처리하면 해결이 돼요. 읽어볼게요. 언론사를 뭐라고 얘들아? 제재하는. 요거부터 잘 잡아야 돼. 잘 봐.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뭐라고? 언론사를 제재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 다수 의견, 해당 규정이 위헌이다. 앞에 봐. 여기에 대해서 잘 읽어. 다수의 의견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위헌이다. 앞에 봐. 그럼 이거 바꿔 읽어봐. 제재하라는 소리야, 안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돼요? 잘 봐.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합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제재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요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다수 의견은 이거였구나. 이해됐니? 자, 다음 갈게요. 반면 소수 의견은요, 비판론과 같은 취지라고 얼버무려서 얘기해 주는 거 봐라. 소수의 의견은 그러면은 짝꿍 맞춰줘. 합헌이겠네. 그럼 얘들아, 얘는 뭐 하라는 소리야? 제재해주라는 얘기네. 이거를 얘들아 앞에 봐. 이 다수는 위헌이라고 본다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다음부터 나온단 말이야. 선지는 이걸로 만든다고, 이걸로. 이해됐어? 자, 계속 읽어볼게요.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집중해봐야 될 대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13번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센스도 좀 있어야지. 아이고, 13번에서 3, 4, 5번은 이거 갖다가 건드리겠구나. 왜? 이거 갖다가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그치? 자, 13번에 이제 갈게요. 선거를 앞두고 네모 정책을 추진하려면 동그라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을은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세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작성했대, 얘들아. 세모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대. 그리고 그걸 작성했네. 그는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그럼 앞에 봐. 적용이잖아. 지금부터 실명 확인을 안 한 언론사가 누가 될 생각이야? 플랫폼 B가 될 예정이야. 그죠? B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실명이야. 근데 을은요,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서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라고 돼 있네요, 얘들아. 뭐야? 여론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는 거지.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 이 B는 요 B에 대해서 요렇게. 그지? 요건 당연히 나오겠지? 한번 읽어볼게. 근데 을도 나오겠죠? 자, 3번 선지 가겠습니다. 을이 작성한 글에서 동그라미 방식을 채택하는 주장의 사람들은 처벌하는 세모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다수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거. 얘들아, B의 다수는 제재하라는 거야? 제재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요거 잘 읽어야 된다. 집중해야 돼요. 실명 확인 사건이거든, 얘가 B가. 자, 다수의 의견은 제재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봐봐. 을은요,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벌하는 법을 제재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말 진짜 잘 만들어 놓지 않았니, 선지?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해서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세모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 이거 제재하자라는 거지, 그치?
이거 제재해야 된다. 왜? 제재했으면 저 을의 의견이 채택되지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실명 확인 절차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잘 봐. 이거 보통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얘 벌 받아 안 받아? 벌 안 받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이렇게 정답을 자꾸 안 써놓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사회지문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우 요거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자.